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카카오를 하고 나니까 네이버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요지부동이죠. 그도 그럴 게 지금 현재 실적은 그런대로 선방하고 있지만 지난 과거 한 13년 동안 투자를 해왔던 라인이라는 그 네이버의 미래 성장성을 담보해줄 회사를 지금 일본 소프트뱅크에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자체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런 그 네이버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동인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 국민연금이 단일 최대주로 있는데 국민연금마저도 보유 지분율을 낮추고 있어서 이 보시면 지난 3월 11일 날 그때 공시한 건데 9.24%에서 8.23% 1% 정도 지분을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도 네이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무엇보다 큰 게 이제 일본과 일본 소프트뱅크 합작법인인 일본 라인 야후에 대한 이 경영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뭐 이렇게 부르던데 이 이해진 씨도 일본의 이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야후와 그 네이버가 그 키우고 있는 라인이라는 업체를 그러니까 합병을 시킨 거죠. 합병을 시켜서 이 라인 야후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그 라인 야후를 지배하기 위해서 A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 홀딩스라는 회사를 지분 50대 50으로 이 A 홀딩스라는 지분을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지분이죠. 보유하고 이 A 홀딩스가 65%의 지분을 내서 Z 홀딩스라고 해서 이 라인과 야후 합병법인이죠. 합병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 지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애초부터 문제가 있던 게 네이버나 소프트뱅크나 어느 한쪽이 한 주를 더 가져가면 경영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확실한 우위가 없이 그냥 50대 50으로 한 게 이게 두고두고 이제 이런 문제에 그 시발점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불안감들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라인이라는 게 일본 국민들 거의 9천만 명, 거의 1억 2천 중에 거의 뭐 8, 90%가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 카카오톡처럼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또 그 뭐 지진 경보나 이런 것도 라인을 통해서 내려보내고 그럴 정도로 라인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리를 잡은 SNS죠. 근데 이거를 그 기술 서비스 해주고 있는 그 회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게 일본 정부로서는 좀 불안한 거죠. 왜냐면 한국이 갑자기 이 라인 서비스를 중단해 버리면 일본 사람들은 다시 옛날에 전화기를 쓰던 시대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라는 회사의 그 서비스를 아예 뺏어와서 이게 이제 소프트뱅크가 직접 지배를 하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소프트뱅크는 앉아서 이 라인을 먹게 되면 그 네이버가 지난 십몇 년 동안 뭐 수천억 돈 내지는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키워놓은 회사를 날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경영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경영권 지분이라는 게 그 한 주만 더 넘겨받으면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주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네이버는 실질적으로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기면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빼앗기면 미래가 없습니다. 뭐 혹자는 예전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기자들도 몰라서 하는 소리겠지만 이 네이버가 이 일본 라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갖고 인공지능 AI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투자를 해봤자 그 투자한 그 결과물로서 인공지능 AI의 어떤 기술을 적용할 만한 테스트베드가 없으면 그 기술을 개발해봤자 그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라인 야후 같은 경우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객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떠한 그 서비스를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그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것이라고만 보기에는 이 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웹툰 같은 것들도 라인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더 쉽게 이 수익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라인야후는 그 우리 한국분 이제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가 이제 이사회 멤버로 있었는데, 이분이 요번에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퇴출됐습니다. 이로써 이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일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 그 아직까지는 이 라인야후의 모든 기술은 그 라인야후의 계열사인 이 라인 플러스에서 100%다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일본 정부는 이 라인 플러스를 라인야후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가져가면 라인 플러스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라인 플러스가 한국에 있는 기업이고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 일본 기업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뭐 괜찮다 생각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하루빨리 이 네이버로부터 독립을 하라고 일본 정부는 지금 라인야후, 즉 소프트뱅크의 제주주인 소프트뱅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라인야후의 경영권 강탈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이런 여론이 일어나면서 일본도 강제적으로 일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뺏는 게 대외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일본 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라인야후처럼 경영권을 강탈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단기간에 해치우려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려고 좀 태세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에서 봤겠지만 이사회를 차지하면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그 라인야후의 경영권 그 이사회는 일본인들로만, 그래서 야후 쪽 그 소프트뱅크, 일본 소프트뱅크 쪽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경영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향권을 미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밑에 라인야후 밑에 그 제트 인터미디어트인가요? 요 회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모든 회사들의 경영권이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 쪽으로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상황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게 서비스되고 있는 태국, 그러니까 타이완과 태국 같은 데도 이 라인이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외 이 시장도 고스란히 이 소프트뱅크 쪽으로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상장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웹툰을 미국에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네이버가 63%의 지분을 갖고 라인야후가 24.8%를 갖고 있어요. 즉 라인야후, 일본 소프트뱅크가 가져간 이 라인야후가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주사로, 주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네이버 웹툰, 한국 기업이죠, 여기도 지배하고 있고, 일본의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서의 웹툰이나 이런 웹소설 같은 것을 그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회사고요.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자책을 출판하고 유통하는 그 일본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계열사로 있죠. 근데 여기에 라인야후가 이 지배력을 그 어느 정도 영향권을 갖출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네이버가 그동안 공들여서 키워놨던 그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요번 라인야후를 경영권을 빼앗기게 됨으로 해서 이 모든 미래가 불확실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그러니까 조국 대표죠, 이제는 아니죠, 조국 국회의원이죠. 조국 의원이 이 SNS에다가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이 라인 경영권 강탈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좀 국내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뻔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슈화시키고, 또 라인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 라인 플러스 직원들 한 2,500명 되는 직원들이 이 실업 그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나면서 이 문제가 이슈화됐고, 또 이 라인야후의 경영권 이 강탈이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여서 아시겠지만 이사회를 이미 한국인 이사가 퇴출돼 버린 바람에 일본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이 소프트뱅크가 실질적으로 라인야오의 경영권을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된 것이죠. 지분만 여전히 50대 50으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지난번 이제 4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2021년 이후로 이제 그 금리 인상 때문에도 이 라인, 그러니까 이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기업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면에서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린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지금처럼 이 네이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기술을 했지만 결국 이 라인야오를 일본에 빼앗기면서 그동안 네이버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그 돈을 투자하면서 알토란처럼 키워왔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이제 최근 들어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네이버는 더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뭐 그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밑에가 열려 있는 박스이기 때문에 위에는 덮여 있고, 그래서 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긴 하죠. 박스권도, 이런 박스권은 이 하단을 계속 밑으로 낮춰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더 나쁜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그 주가도 여전히 한 17만 원 이 정도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이 업체의 지난 1분기 실적 기준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20만 원 정도로 평가되지만, 그 2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업 가치로, 이제 기업이 만들어내는 수익 가치로만 따진 것이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그 꾸준히 성장해서 뭐 기업 가치가 따블라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불확실성을 이탈하려고,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이미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국민연금도 1% 이상 팔았던 것처럼 팔고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이버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그 업사이드가 아니라 다운사이드로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럴 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빅테크인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회사 다 아주 만신창이가 돼버리면서 우리나라의 그 미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먹거리가 좀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 되면 실제로 이런 그 벤처기업들에 의한 혁신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또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해외의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점점 더 좋은 인재를 찾지 못해서 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전체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